자, 최근 정부에서 설날에 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특히 만약에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태료까지 매기는 건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설날에 가족들끼리 모이겠다는데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죠? 설령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던데 사실상 모이지 말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집에 한 주소지에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그런 경우는 대가족의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상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까지 이렇게 일일이 국가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통제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부모님을 뵈러 갈 때 형제들끼리 순번이라도 정해서 나눠서 가야 되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조치라는 게 좀 웃긴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큰형님네 가족이 먼저 왔다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동생들 가족이 왔다 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5명 이상만 모이면 전염되던 그 강력한 바이러스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들렸다 가면은 전염이 안 되기라도 한다라는 건지 좀 우습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까지 과태료까지 매겨가면서 극단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됩니다. 자, 일단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와 관계가 없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4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설사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할지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방역 지침 위반이 된다라고 해요. 집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서도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통제 사회를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은데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영역에까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사생활을 강제하고 통제하고 과태료까지 먹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자, 마스크를 잘 착용하라고 한다든지 적절한 선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권고를 하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죠? 요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한 현실적으로 설날에 전국에 수백만 가구가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인사 다니는 걸 정부가 과연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실효성, 또 과태료 정책의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따라옵니다. 자, 대신 이웃이나 주변에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거를 신고를 해버린다면 꼼짝없이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과태료를 맞아야 될 텐데 자, 이거는 사실상 국가가 지금 국민과 이웃들 서로 사이사이에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어떤 감시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닌가 이런 이 의견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뉴스 설날에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모이면은 과태료를 10만 원씩 때려버리겠다. 이런 뉴스가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모든 조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결국 그런 연장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행정규제대로라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사실상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차례도 안 되고 성묘도 안 되고 세배라든지 각종 모임 행사, 이제 가족 모임 행사 같은 게 사실상 이제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참으로 지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숨막히는 각종 규제가 우리 피부 가까이 일상생활의 영역에까지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 공권력이 정말 이 정도까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의 영역에 밀접하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일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과태료를 먹이면서까지 가족들의 모임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이걸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나뿐인가? 그런 의문까지 들어요. 자, 물론 인터넷에서는 현재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선을 넘어가는 과도한 조치라고 이제 여론들이 또 상당하게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방역 지침을 내릴 때 내리더라도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권장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과태료를 매기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고 강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현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도 제가 한두 번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을 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소위 마스크 강제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저런 집회들이 있기는 해요. 자, 처음 이제 우리가 저런 사건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태가 무엇이었나 이제는 뭔가 좀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이러스보다도 바이러스와 방역을 핑계로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의 안방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깊숙하게 규제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개인들의 영역에까지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고 침범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들은 거부를 했던 겁니다. 첫걸음부터 발을 못 대게 말이죠. 자,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서 위생이라든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 전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권고의 영역, 권장하는 영역에서 그쳐야 하는 경우와 국가가 과태료를 먹이겠다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강제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성인 시민들이 뭐 전부 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극단적일 정도의 어떤 자영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찍소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제대로 된 항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봉쇄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최근까지도 시민들이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극단적인 자영업자 통제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들이 과거에 왜 그렇게 열심히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나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보다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숨 쉬는 영역 하나하나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감시하고 강제하고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사회, 감시통제 사회를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 행정 권력의 비대화를 놓고 보자면 소위 영미권과 유럽 서구 선진국 시민들이 정말로 걱정했던 게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